자, 우리 SCI급 논문에 많이 실렸다, 안 실렸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가 뉴스 보고 신문 보면 맨날 SCI 이런 얘기 하잖아요. SCI급 논문에 실렸다. 그럼 그게 뭐 뭘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SCI는 Science Citation Index, 과학 인용 수치라고 부르고요. 이게 뭐 역사가 깊습니다. 1964년. Larger version,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covers 뭐 굉장히 많은 저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CI 그 인덱스라는 것이 인덱스라는 말 자체가 표현하듯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SCI에서 관리하는 이 저널들의 그러니까 논문이 아니라 저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회지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맨날 평가하는 거죠. SCI에서는. 이게 뭐냐면 SCI급 저널이다 아니다 이게 퍼블리셔하는 데서 있어서 생기는 문제는 내가 파일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맛있는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내가 우리 동네 사람만 먹을 수도 있고 뭐 내 친척들하고만 먹을 수도 있고 가족하고만 먹을 수도 있고 또 온 동네에다 다 팔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코스코에다 갖다 판다든지 아니면 아마존에다 올려서 판다든지 이렇게 얼마나 내가 리치할 것이냐가 달라지죠. 근데 퍼블리시드라는 말 뜻이 뭐예요? 널리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게 제일 좋죠. SCI는 어떤 코스코나 아마존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리치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스템이죠. 근데 SCI가 모든 가게를 다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슐랭 맛집이 모든 가게를 담고 있지 않은 거랑 똑같아요. 아, 미슐랭 맛집이랑 되게 좋은 예제 같다. 코스코보다도요. 그래서 그 인덱스가 되는 지표가 되긴 하지만 모든 맛집을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격도 달라요. 요즘은 미슐랭 맛집에서 뭐 구멍가게 같은 데 찾아다닌다고 하지만 완전히 커버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집에서 만든 이런 파이가 코스코에서 파는 이런 파이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SCI에 들어가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가장 크게는 SCI 논문은 다 영어권 논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글들 SCI에 다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잣대가 없다 보니 대학에서 SCI급 논문을 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잣대로 써요. 뭐 내가 학위를 받으려면 SCI급 논문을 학위 받기 전에 몇 개를 내야 돼. 이런 수준이 돼버리니까 이게 부작용을 낳는 거예요. 제 생각에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낳은 게 기계적인 논문을 생산하게 된 거죠. SCI급 논문의 그 저널에, 그러니까 급이란 말 들으니까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SCI에서 인덱싱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논문에 내는 거고요. 그 급과 늘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에서 만든 파이가 코스코에서 만든 파이보다 더 맛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대량 생산하듯이 거기에 짜맞춰진 논문을 출간하게 돼버렸어요. 이런 논문들 한의학 100년사, 한국 한의학의 100년사를 간단하게 쓴 논문인데 이런 논문은 SCI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이 논문이 후신 논문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게 영어로 나와 있으면 아마 환장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뭐 포 원슐트 같은 사람, 의사학자들. 한글로 돼 있으면 못 보는 거거든요. 이건 비만학회제에 나온 건데 한의사와 환자의 설문을 통한 그 실제 환자가 표현하고 한의사가 표현하는 말들을 이거 영어로 쓸 수가 없거든요. 이런 논문들은 정말 귀중한 논문인데 SCI급 논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문들 안 실죠. 그리고 편하게 실을 수 있는 SCI 논문에다가 실게 되는 부작용이 난 겁니다. 자, 인덱스다. 어떤 미슐랭 인덱스처럼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네가 모아놓은 사이언스 저널에 대한 인덱스다. 검색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임팩트 팩터는 이것도 또 말 자체가 임팩트 팩터, 점수 이런 말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논문에 실린 논문들의 평균 피인용 획수입니다. 그러니까 SCI 논문도 저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저널, 학회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임팩트 팩터도 저널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회지. 그러니까 논문과는 사실 상관이 없죠. 논문들의 평균 인용 지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용됐는가. 여기 뭐 그 해에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2019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018년,
19년, 18년이 되겠죠. 마이너스 2니까. 그 다음에 퍼블리케이션 된 거. 그러니까 총 퍼블리케이션 된 거, 그 다음에 인용 횟수를 나눈 게 임팩트 팩터예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좋은 논문이 있으면 임팩트 팩터가 그 해에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2020년 임팩트 팩터다 그러면 2019년, 2008년 말부터 2019년 동안 나온 논문들의 인용된 횟수, 논문 수를 가지고 나눈 논문당 평균 인용 횟수를 말하는 게 임팩트 팩터입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물론 인용이 많이 돼 있으면 중요한 논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임팩트 팩터가 여기서 보면 not always reliable factor 도구가 아니다. 보면 조심해서 평가돼야 된다. 이게 single paper와 상관없이 전체의 평균 지수이고 리서처나 혹은 리서치 프로그램 하나의 그 연구를 평가하는 툴로서 쓰여서는 안 된다. 이건 어디까지나 학회의 그 저널을 판단하는 자료지 어떤 그 안에 실린 논문을 판단하는 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도 보면 이거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는데 막 이게 좀 불만하는 소리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리뷰 저널 우리가 배웠잖아요. 리뷰 저널은 돈이 별로 안 들잖아요. 노인네들 소일거리 하는 연구들 이거는 임팩트 팩터가 높은 거예요. 왜냐면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기저기 제일 먼저 인용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리뷰 저널만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최근 통계가 한의학계 통계가 리뷰 저널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임팩트 팩터 높은 논문은 의학계통이 다 차지하고 있다. 다른 자연과학자들은 보지도 않을 뭐 NEJM이나 란셋 엄청나게 돈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왜냐면 제약회사가 있잖아요. 뭐 캔서 뭐 이런 중요학 저널 뭐 네이처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중요한 저널이 아닌 이런 말도 좀 그런데 어쨌든 이 숫자로 판단하는 게 너무나 불합리적인 시스템이다. 네이처나 사이언스는 임팩트 팩터 순위로는 10위권 정도에 불과하다. 놀랍죠. 가장 우리가 권위 있다고 보는 네이처나 사이언스는 인용 지수로 따지면 그렇게 좋은 저널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뭐 캔서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이런 순수과학 저널은 굉장히 또 낮고 논문의 성격, 연구 스터디 디자인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임팩트 팩터나 SCI에 매달리니까 결국은 되는 것만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 안 들고 편하고 SCI에 실리고 임팩트 팩터가 있을 만한 논문들. 그러니까 리뷰 논문이 많아지는 거죠. 임팩트 팩터가 17배 차이 나니까 17배 어렵다고 좋다 이런 말은 다 헛소리란 얘기입니다. 절대 네이처가 뭐 NEJM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저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